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아이디어 하나 믿고 쌈짓돈을 모아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흔치는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풍족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업 활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오늘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요, 초기 단계에서 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많이 선택하는 세이프 투자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요,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적인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주식은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서 투자된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건데,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것, 또는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주의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채권을 통한 투자는요, 투자금에 대해 정해진 수준의 이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배당금과 그리고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전통적인 두 가지의 투자 방식은요, 투자자에게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 기업 모두에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데요. 주식의 경우는요, 투자금이 혹시라도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당 매매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대한 것도 서로 협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종 투자 계약서들이 나올 텐데, 여기 들어가는 복잡한 내용도 검토해야 되고요. 이러는 데 대해서 발생하는 상당한 법률 비용도 감안해야 되니 회사나 투자자 모두에게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결정이 됩니다. 채권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투자 및 발행에 대한 각종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적정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 그리고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특히나 바쁘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 그리고 또 지금은 창업 초기 단계라서 펀딩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투자자들과 협상할 만한 어떤 회사의 내용, 컨텐츠도 부족한 이런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창업자 입장에서는요, 나는 지금 이런 데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은 본업,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타협책으로서요, 내가 빨리 이 연구개발과 같은 초기 단계에 필요한 돈은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어떤 투자 계약의 내용,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제 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까지로 미룰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요, 회사만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회사가 잘 되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와 회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세이프 투자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이프 투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세이프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이고요. 투자자는 지금 당장 회사에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주식은 대신에 바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회사가 대규모 투자 모집을 할 때, 이걸 보통 시리즈 라운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할 때까지 미룬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 투자금을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는요, 지금 바로 현금을 회사에 제공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는 회사와 투자자 간에 서명된 세이프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투자자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그 투자금으로 제품 개발,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회사가 대규모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까지. 그때가 되면 기존의 세이프 투자자들은요, 그때 대규모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또는 많은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세이프 투자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자금은 필요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투자 계약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아주 많은 투자 자금이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닌 상황이거나, 또는 대규모 펀딩에 필요한 법률 비용,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나 그쪽에 시간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회사의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잠재력은 높지만, 또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회사는 밸류를 높게 인정받지 못하니 이대로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적은 금액의 투자금만 받더라도 회사가, 결국은 창업자가 희생해야 되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 이런 창업자들이 일단 세이프 방식을 원할 겁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뭐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은 충분히 있는데 회사 밸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고, 따라서 뭐 회사가 잘못될 경우가 있다면 뭐 일반 주식 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상환받을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나중에 대규모 투자 모집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회사가 불확실성을 없앤 상황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그때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조건 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투자자들이 세이프에 동의할 겁니다. 결국 투자자와 회사 모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의 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투자자의 권한, 의무 등과 같은 투자 계약서상 어려운 결정을 지금 당장 자기들끼리 결정할 필요 없이 대규모 투자 시점으로 미룸으로써 뭐 공정성을 확보하고 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도 줄일 것이고요. 비용도 줄이고 또 서로 부담 없이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테니, 여기에 이 세이프 방식의 투자 계약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세이프 투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 라운드가 있을 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세이프 투자자들이요, 신규 투자자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세이프 계약서상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항들로 인해 가능한 건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 밸류에이션 캡 그리고 디스카운트 적용 여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캡은요, 회사 가치가 나중에 투자 라운드에서 아무리 높게 산정이 된다 해도 세이프 투자자들에게는 얼마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즉 캡을 씌운다라는 뜻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회사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낮은 밸류로 투자금을 인정받는 것이니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이고요. 디스카운트도요, 주당 가치, 투자 라운드에서 인정받는 주당 가치보다 낮게 할인해 준다는 것이니까 역시 내가 더 많은 주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서 투자자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 모두 잘 숙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뭐 이 밖에도요, 별도의 규정을 이 세이프 계약서상에 둘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 이상으로 복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 심플하게 가고 또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자라는 게 이 세이프 계약의 취지인데 굳이 뭐 필요 이상으로 더 복잡하게 가지는 않겠죠.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 세이프 투자는요, 이와 같이 스타트업들에게 주목받는 투자 방식이지만 이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정하고요, 만약에 투자자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에서 미국 회사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요, 한국의 그 외환 송금 절차 과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외환 당국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뭐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다 보니 전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검토, 허가 등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세이프 투자를 미국 회사에 대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경험이 있는 뭐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문가들과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세이프 투자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